여러분, 제가 중국과 한국에서 겪은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는 제 생존 본능이 깨어날 정도로 혼란스러운 순간들을 겪었고, 한국에서는 마치 미래와 인간미가 공존하는 세상을 만난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기술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현실은 극과 극이었죠.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삶을 꿈꾸고 만들어야 하는지 생각할 기회를 줄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 슈미트입니다. 독일 베를린 출신의 29살 디지털 노마드예요. IT 컨설턴트로 경력을 쌓은 후 저는 세상을 여행하며 각 나라의 기술과 문화를 체험하고 이를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마니아인 저에게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미래를 먼저 경험한다는 것은 제 삶의 원동력이죠.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아시아의 기술 강국, 중국과 한국이었습니다. 솔직히 중국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그들의 홍보 때문이었어요. QR코드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다. AI 로봇이 일상 곳곳에 있다 같은 말들이요. 그런데 한국,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한국은 큰 관심이 없었어요. 중국이 메인이었고 한국은 약간 보너스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제가 한국 방문을 결심하게 된 건 우연히 독일 친구 린다와 나눈 대화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1년 전 한국을 여행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죠. 에바, 너처럼 기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을 꼭 가봐야 해. 그곳은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기술 세계야. 린다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완벽히 자동화된 공항 시스템, 초고속 교통 인프라,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지털 문화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좋은 게 아니야.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 아마 너도 거기서 마음이 치유될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중국보다 덜 화려할지 모르지만 사람 냄새 나는 디지털 세상이라니 과연 어떤 곳일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일정이 끝나면 바로 한국으로 건너가기로 결심했죠. 중국에서의 여행은 시작부터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중국의 미래 기술을 직접 경험하겠구나라고 기대했어요. 그들은 QR코드로 3초 만에 입국을 자랑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입국 서류를 모두 손으로 작성해야 했고 직원들은 영어를 못해서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했어요. 결국 제 뒤에 서 있던 한 미국인이 통역을 도와줘서 겨우 입국할 수 있었죠. 입국 절차가 끝나자마자 공항 밖에서는 거짓말처럼 사기꾼들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QR코드를 내밀며 이걸 찍어야 목적지로 갈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코드를 찍었다간 엄청난 금액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모든 게 기술을 이용한 신종 사기였던 겁니다. 그래도 저는 중국의 대중교통이 발전했다고 들어서 안전하게 여행하기 위해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예약했습니다. 비싼 값을 지불한 만큼 편안한 경험을 기대했죠. 그러나 제가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상황은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중국인 승객들은 지정 좌석을 무시하고 남의 자리에 무단으로 앉아 있었어요. 제가 번역 앱을 이용해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라고 말해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오라고 해? 돈을 더 주고 자리를 사든가.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분노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버스 기사조차 내일은 운전뿐이다라며 방관하더군요. 그리고 버스가 출발하자 그 혼란은 더 큰 충격으로 변했습니다. 승객들은 통로에 쓰레기를 마구 던지고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며 고성방가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승객은 화장실이 급하다며 소리를 지르다 버스가 고속도로 갓길에 멈추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도로변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경악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며 저는 중국 여행에 대한 환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기술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는 허상에 불과했고 실제 모습은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느 날 중국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저는 이 나라가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칸막이가 없는 변기, 화장실 안에서의 새치기와 고성이 일상이었습니다. 줄을 서 있는 제 앞에서 당당하게 새치기를 하던 한 여성이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말했죠.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건 내 책임이야. 결국 저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껴안다시피 하며 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독일 친구 린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에바, 한국은 달라. 너는 그곳에서 진짜 질서와 배려를 경험하게 될 거야. 저는 더 이상 중국에 머물 이유를 찾을 수 없었고 결국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회의감과 실망감에 한국에서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떠났어요. 한국이 정말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대단할까? 라는 의문을 품으면서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곧바로 또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한국으로 떠난 비행기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그저 또 하나의 혼란을 겪는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공항에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저는 그곳이 마치 미래 도시의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먼저 입국 심사대에서부터 놀랐습니다. 긴 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스마트 키오스크를 통해 여권을 스캔하니 단 몇 초 만에 입국 절차가 끝났습니다. 저는 직원의 도움 없이도 모든 과정을 영어 안내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었죠. 심지어 키오스크 화면에 독일어 옵션까지 제공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와, 이 나라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입국을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가는 길, 제가 또 한 번 놀란 건 한국인들의 질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짐을 찾아가기 위해 줄을 서지 않고 대신 자신의 짐을 정확히 한 줄로 세워놓고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짐을 함부로 만지거나 가져가지 않더군요. 솔직히 독일에서도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었어요. 공항을 나와 공항버스를 타기 위한 티켓을 구매하려 했을 때 또 다른 한국의 기술에 압도당했습니다. 티켓 판매 창구를 찾으려 했는데 눈앞에 거대한 키오스크가 서 있더군요. 이 키오스크는 제 위치를 인식해 자동으로 최적의 노선을 추천했고 결제는 간단히 카드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키오스크가 독일어 음성 안내와 디지털 지도를 제공해 제가 선택한 버스가 어떤 경로로 운행될지도 상세히 알려줬다는 점이었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가 느낀 건 한국은 기술을 단순히 자랑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드디어 버스를 탔을 때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제 좌석에는 열선 시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앞쪽 화면에는 개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제공되더군요. 그 화면을 통해 한국의 랜드마크를 가상으로 둘러볼 수 있었고 버스가 지나가는 주요 도시에 대한 역사와 문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버스에 앉아있을 뿐인데 마치 한국 여행의 가상 투어를 즐기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버스에서 만난 한국인 승객들의 조용하고 배려 깊은 태도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는 동안 아이들조차도 조용히 앉아 있었고 한 승객이 우는 아기를 달래는 모습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로 설명할 수 없는 한국 사람들 특유의 배려와 공동체 정신에서 비롯된 게 분명했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순간은 바로 휴게소였습니다. 버스가 중간에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처음 본 건 남은 화장실 칸의 숫자를 표시해주는 전광판 시스템이었습니다. 줄을 서지 않아도 현재 화장실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고 화장실 내부는 칸막이와 청결도 면에서 독일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게다가 한쪽에 코인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휴게소에서 이런 서비스를 본 건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야. 이곳은 기술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세계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줄 감동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서울에서의 여정은 그야말로 제가 꿈꾸던 미래를 현실에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가장 큰 감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깨끗했고 모든 정보가 디지털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제 목적지가 가까워지자 스크린에 다음 환승 경로와 주변 관광지 정보가 표시되었죠. 저는 그 순간 이 정도면 길을 잃을 걱정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멈추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제 옆에 있던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질 뻔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단숨에 노인을 부축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어떤 청년은 노인의 짐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은 노인에게 빈자리를 만들어줬죠. 이 모든 게 불과 몇 초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한국 사회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처럼 움직이는 모습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술과 시스템만이 나라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광화문 광장을 걷던 날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광장을 지나던 중 비가 갑자기 쏟아졌어요.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저는 건물 아래로 급히 피하려 했죠. 그때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와 자신의 우산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국어를 잘 못해서 돌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괜찮아요. 그냥 쓰세요. 오늘 비가 많이 오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은 제게 엄청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느끼는 따뜻함은 단순히 사람 간의 배려를 넘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한다는 문화에서 오는 거구나.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지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한국의 끝없는 디지털 혁신과 따뜻한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에서의 혼란과 실망감이 떠오르며 한국이 보여준 질서와 배려의 세계가 얼마나 귀중한지 절실히 느껴졌죠.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면서도 따뜻한 인간미가 살아 숨쉬는 곳이야. 제 SNS에 쓰란 문장을 떠올리며 저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앞서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미래에 살고 있는 나라다. 그 경험은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꼭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나라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